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김유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2학기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2학기 과정은 7번째 대단원부터이고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6번째 대단원부터 2학기인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1학기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대단원은 개인과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는 지리 파트를 많이 공부했는데요. 2학기 과정에서는 일반 사회 파트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대단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사회화와 청소년기, 특히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의 특징은 무엇이고 청소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공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일 겁니다. 사회적 지위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 소단원에서는 그렇다면 사회 집단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 만날 경우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세 번째 소단원을 통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과 관련된 스터디 체크 포인트 키워드들은요. 사회화 기관, 제사회화, 역할 갈등, 사회 집단, 차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7번째 대단원의 우리 2학기 과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 우리 교재, 오늘 공부하셔야 될 교재 페이지 수 확인해 두시고요. 네, 교재 준비된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 보시면 교재 준비되셨죠? 첫 번째 소단원 사회화와 청소년기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인간의 사회와 관련된 내용 정리 나와 있고요. 날 보지 말고 교재를 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회화 기관과 사회화 과정이라고 해서 옆 페이지까지 내용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딱 하나 1번으로 나와 있는 사회화 기관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준비된 친구들은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가? 사회화란 무엇인가? 사회화 기관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내용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릴 터이니 일단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 수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공부할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인간의 사회화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철학자인데 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겠죠? 왜 이렇게 부리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갑니다. 자, 먼저 빅토르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빅토르는 아이의 이름이에요. 빅토르는 아주 어릴 적부터 프랑스 아베롱 숲에서 동물과 함께 생활한 야생아이다. 야생아라는 게 뭐니?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 아기 때 버려져서 자라났다는 거야. 10살 무렵에 사람에게 드디어 발견된 빅토르는 이타르 박사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빅토르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야생에서의 생활 습관도 대부분 고치지 못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자, 첫 번째 빅토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글북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정글북을 이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 모글리가 있습니다. 자, 모글리는 아까 봤던 빅토르처럼 야생아였어. 갓난 아기 쪽에 숲에서 늑대와 지내며 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모글리는 자신이 동물과 다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 한 부부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숲속 동물들처럼 행동하는 모글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정글북이라고 하는 소설의 대부분의 줄거리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 이거 애니메이션 참 뭐라고 해야 그 가슴 따뜻하면서 안타깝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곰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보세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끼 곰을 잃은 엄마 곰이 있어. 그래서 엄마 곰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아빠 곰이 이누이트 부부의 집에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1학기 과정 속에서 툰드라 기후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툰드라 기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이누이트야. 바로 이 이누이트 부부의 집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옵니다. 아기는 엄마 곰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이 곰인 줄 알고 성장을 하는데 아이를 잃은 인간 아버지는 그렇지. 우리 애를 곰이 데려갔으니까 필사적으로 곰들을 쫓아 결국 엄마 곰을 죽이고 아이를 데려오지만 아이는 인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엄마 곰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내용이 바로 곰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지금 선생님과 여러분은요. 다시 옆으로 할게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이야기를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어. 빅토르 이야기, 정글북 이야기, 곰이 되고 싶어요 이야기. 혹시 지금 여러분의 교과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는 이 세 가지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빅토르도 그렇고 모글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곰이 되고 싶어요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고 맨 처음에 태어난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처럼 DNA가 인간이야. 그치? 눈, 코, 입 있고요. 두 발이 있고요. 손이 있고요. 심장도 있고요. 그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배열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얘는 분명히 인간이야.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옷도 입고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이 없다면 동물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려 살아야지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지. 그 과정이 없으면 생물학적인 인간, 동물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생물학적인 인간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공부할 거냐면 사회화라고 공부합니다. 뭐라고요? 사회화.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존재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하지만 이 응애하고 태어난 인간이 그대로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말을 하고 걷고 옷을 입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부른다고요.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선생님, 사회화가 무엇인가요? 그렇지. 사회화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각각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사회화라고 하는 건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지식, 행동, 가치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내용이 딱딱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 말하는 거 배우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가장 먼저 시켰던 것이 엄마, 아빠 말하는 거야. 또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지금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것. 또 신발을 신고 양반을 신고 또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과 한글을 배워서 공부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사회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행동이나 가치들을 배워나가는 것을 사회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모두 사회화된 행동이 될 수 있다. 됐어? 그런데 이 사회화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회의 특징은 사회화는요. 선천적이지 않고요. 후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어려운 말이지? 선천적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후천적인 것은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 예를 들면 선천적인 거, 피부 색깔, 그렇죠?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이다라고 하는 건 선천적.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 뭐 피부색이나 또는 머리카락 색이나 뭐 여기 있는 눈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하지만 후천적인 것은 뭘까? 태어난 이후에 바뀌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후천적이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화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사회화된 행동은요. 본능이 아닌 학습된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지? 오케이. 조금 이따 예를 통하여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회화는요. 사회화 내용은 사회마다 모두 다르대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어를 배우게 되고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본어를 배우게 되겠지. 또 각 사회마다 필요한 예절들을 이제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사회마다 사회화된 내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일정 시기에 모두 뿅 하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바로 사회화예요. 다시 한번, 사회화는 일정 시기에 뿅 완성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화이다. 다시 한번 옆으로 할게요. 사회의 특징은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되는 것이다. 본능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배워서 된 행동이다. 그리고 사회화된 내용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같다, 다르다. 또 사회화는 일정 시기에 뿅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과 지금 4가지 예를 통하여 사회화된 행동인가 사회화된 행동이 아닌가를 구분해 봅니다. 자, 하품을 해요. 하품. 언제 하품을 하니? 뭐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 하품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해. 여러분 혹시 강아지들 기르시나요? 강아지도 하품을 하거든. 고양이도 하품을 합니다. 동물들도 하품을 해요. 그래요. 하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야. 그렇다면 얘는 뭐니? 사회화된 행동이 아니야. 선천적인 행동이고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안 돼. 그다음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럼 비가 온다는 건 인간의 행동이 아니지. 그치?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사회화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겠지. 근데 만약에 비가 오는데 우리가 우산을 펴니다 라고 한다면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서 우산을 쓰고 다녀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화된 행동이 되겠지. 자, 졸리면 잡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회화된 행동이 아니야. 왜? 본능에 따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줄을 섭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딱 너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모두 칸에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이제 줄을 시킵니다. 줄을 서가지고 내 차례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배워서 된 무슨 행동? 사회화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화의 의미와 함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두시고 그 특징에 따라 사회화된 행동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능이요. 그럼 이 사회화가 갖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이랑 완벽하게 외워봅시다. 자, 교과서가 준비된 친구들은 여러분의 교과서에 사회화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사회화된 기능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사회화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선생님을 생각해봐.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사회화된 과정을 거쳐가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밀크티에서 사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선생님 김윤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성이 만들어지고 나만의 모습이 만들어져. 사회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모습, 나의 개성, 내 모습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또 이 사회화는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화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성으로 성장해 가. 또 여러분도 지금 우리 사회 구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몽땅 묶어서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회 입장에서는 사회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함께 가질 수가 있어. 공유한다는 거야. 그 공유는 함께 한다는 거지. 우리의 한글, 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모두 우리나라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함께 겪게 돼. 근데 이거를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또 이걸 가르치게 돼. 우리의 문화를 공유하고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유지가 무슨 뜻이니? 그치?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우리 사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사회화의 기능 첫 번째 개인적으로 뭐다?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시 한번 사회의 개인적 기능은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형성해 줍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인 기능은 뭐야? 문화를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세대에 전달해주면서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이? 사회화가.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꼭 문장 기억해 두세요.
됐니? 오케이. 그렇다면 다시 옆으로 할게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첫 번째 주제, 인간의 사회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래. 태어났을 때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입니다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간다? 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화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식, 행동, 가치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사회화인데 이 사회화는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 본능이 아닌 학습에 의한 것이고 사회마다 사회화된 내용은 같다 다르다 다르고 또 사회화는 일정 시기에 뿅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또 이 사회화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문화를 공유하고 전달하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역할을 한다.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사회화 기간입니다. 자, 사회화 기간은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사회화 기간의 의미는 우리 사회화가 무엇인지 공부했어. 그러면 이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어떤 사회적 관계가 있어요. 또는 어떤 기관이 있고요. 또는 어떤 집단이 있어. 이것을 사회화 기간이라고 해. 다시 말하면 사회화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각각의 집단과 또는 관계들을 뭐란다? 사회화 기간이란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회화 기간은요, 모두 몇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냐면 5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 5가지 종류를 여러분은 각각의 특징을 보고 어떤 기간입니다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기간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가장 기초적이야. 태어날 때 딱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이 사회화 기간에 우리가 속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고요. 유년기, 어릴 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이게 뭐냐면 바로 가정.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 기간은 가정이지. 그렇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말하는 것도 배우고 일어서는 것도 배우고 신발 신는 것도 배우고 그치? 단추 잠그는 것도 배우고 젓가락 숟가락도 배우잖아요. 그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건 어디다? 가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따라 읽어보세요. 또래 집단이 있습니다. 또래 집단. 쉽게 말하면 또래 집단 뭐냐면 친구들이야. 친구들. 친구. 요거를 이제 사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래 집단, 친구. 그러면 이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기관이냐면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 놀죠.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막 이런 걸 하진 않잖아. 주로 놀잖아.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어렸을 적에는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 놀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러잖아요. 꼬맹이들 보면. 그래, 이런 놀이를 통하여 우리는 가정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규칙과 질서를 배웁니다. 꼬맹이들 봐봐. 꼬맹이들 장난감 가지고 막 싸워. 집에서는 싸울 일이 없지. 왜? 그럼 꼬맹이들이 집의 왕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 너 잘했어 예뻐 해주는데 이제 친구들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끼리 싸워. 장난감 가지고 싸워. 그래서 누구는 싸워서 막 이기고 누구는 싸워서 저도 막 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회 질서잖아요.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뺏길 수도 있어. 그리고 차례대로 물건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 어떤 사회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배웁니다. 또 어떤 감정도 배우기도 하죠. 뭐 첫사랑이라든가 이런 거, 질투 이런 것도 친구들을 통해 배우지.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래 집단이야. 여러분도 친구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 그렇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사친, 여사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식적이고 체계적이야.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야. 공공연하게 국가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체계적이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각각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이제 딱 정확하게 규칙으로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학교가 되죠. 가장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 기관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가치를 배웁니다. 그렇죠? 지식을 배우고 학교. 그러니까 학교도 사회화 기관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는 현대사회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선생님도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서 이제 알림이 울려. 그럼 알림을 울리면서 그 알림을 끄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 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뭐 웹툰도 보기도 하고 이제 일어나기 싫으니까 침대 속에서 막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뭐니? 그렇죠? 다양한 뉴스라든가 뭐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문도 될 수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대중매체라고 부릅니다. 대중매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대중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또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들. 왜냐면 현대사회는 정보가 중요하거든. 또 요즘 잘 보면 우리 꼬맹이 애기들을 보면 그죠? 막 이렇게 뽀로로 같은 거 보면서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된 사회기관은 대중매체. 그다음 마지막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요. 바로 이게 직장이죠. 자 직장은 업무에 필요한 기능과 규칙을 습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갖게 돼. 직업을 갖게 돼. 근데 그 전에 공부했던 대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은 막상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 무언가를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대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은 그냥 뭐 시험을 위한 내용일 뿐이지 막상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그와 전혀 다른 것들을 해야 할 경우가 많거든. 업무에 필요한 기능이나 규칙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수직적인 인간관계. 왜냐면 직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돈을 주는 사람이 어때야 돼? 그죠? 약간 수직적 관계에서 위에 있게 되죠. 직장 상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님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직장은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회화 기관은 다시 앞으로 할게요. 모두 몇 개로 구분될 수 있다.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각각의 특징을 따진다면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은 뭐라고? 가정. 뭐라고? 가장 기초적이야.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배웁니다. 유년기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화 기관은 놀이를 통하여 규칙과 질서를 배웁니다. 청소년기에 중요해요. 노래 집단. 가장 공식적이고 체계적이야. 지식을 공부하고 기능을 공부합니다. 학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합니다. 대중매체. 그다음 업무에 필요한 기능과 규칙을 배웁니다. 직장. 5가지의 사회화 기관 반드시 중요한 특징들 암기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2학기 과정 오늘 첫 번째 수업 진행해봤습니다. 네, 2학기 때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두시고요. 선생님과 내공 반서를 통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내공 반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첫 번째 소단원 사회화와 청소년기 첫 번째 내용 정리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했던 인간의 사회화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빅토르 이야기, 정글북 이야기, 곰이 되고 싶어요. 또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각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 무슨 존재야? 생물학적인 존재야. 그렇지? 눈, 코, 입, DNA는 인간이야. 하지만 아직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걷지도 못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이 뭐라고? 사회화라고. 그래서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뭐라 한다? 사회적 존재라고 부른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 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사회의 의미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회화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식, 행동, 가치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하는 거,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 인사하는 걸 배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회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근데 이 사회화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장착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배워야 돼. 선천적의 말의 반대는 뭐라고 했지?
후천적. 또 얘는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라 배워서 내야 되는 학습된 행동이고 사회화된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모두 같다 다르다라 했고 또 사회화는 특정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문장을 보고 사회화된 행동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화 관련된 기능, 서술형 문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회화는 먼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었지? 문장 외워볼까?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김윤숙이라고 하는 자신의 개성과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치? 단어가 어렵죠? 자신의 개성과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뭐였어? 문화를 공유하고 전달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라고 하였지. 이게 바로 사회화의 기능. 그렇다면 두 번째는 사회화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사회화 기간은 종류 5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기초적이에요.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배웁니다. 유소년기 중요한다면 이건 어디?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이를 통하여 규칙과 질서를 배웁니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이것은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예요. 하지만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사회적 용어로 쓰는 또래 집단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학교의 특징은 뭐였지? 가장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처럼 뭐가 잡혀있다? 체계가 잡혀있다. 가장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 기간이며 또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점, 현대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대중매체. 그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기능과 규칙을 배우는 건 어디? 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회사보다는 우리 체크체크 교재에 직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있죠? 직장이라고 여러분이 각각의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선생님과 내공판서를 통하여 정리 잘 하셨겠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내용. 우리 첫 번째 소단원 사회화 청소년기 아직 모든 내용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나머지 내용 정리할 터이니 우리 교재와 함께 교과서 준비해 두시고 다음 수업 시작하시기 바랄게요.